하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짝퉁 패션 공개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짝퉁 패션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2017년 1월 25일 패션 그리고 패션 피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세상에 알린 짝퉁 패션이 드디어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을 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멤버들 소개부터 해 올리겠습니다. 강타키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답만 강탁입니다.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 예나입니다. 네, 미용녀님. 네, 안녕하세요. 미오미오입니다. 네, 그리고 저 DJ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네.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첫 공개 방송에 대한 소감도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타키고요. 영원무역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타키라는 브랜드를 맡고 있어서 이 짝퉁 패션에 참여하게 됐고 오늘 용산에서 진행되는 그 오픈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패션 정보를 드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예나. 네, 저는 지금 패션 모델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나라고 합니다. 네. 실제 현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네, 패션쇼도 하고 화보 촬영이나 이런 것 등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알만한 뭐 이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패션쇼라든지 화보 촬영이라든지 패션위크 같은 거 매 시즌마다 서고 있고요. 오. 뭐 브랜드들이 다 달라서 뭐 몇 개를 꼽아서 막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많이들 입으시는 옷도 일하고 브랜드 있어요. 단어 브랜드 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성복이겠죠. 네. 남성복은 아니고. 주로 20대, 30대 여성 타겟층의 여성복을 일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미용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빛이 그랬어요. 하세요. 머리 곱지 않나요? 네. 스타일리스트. 패션 기업 MK 트렌드에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브랜드 TBJ, 엔듀, TBJ. 버커루, MB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엄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개 방송은 처음이시잖아요. 네, 정말 이 짝퉁 패션과 함께하면서 처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어때요? 좀 기분이? 말로만 공개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오픈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다고 해서 네. 저는 뭐 그냥 그냥 저희가 모신 그 청취자들 방청객들. 모시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오픈돼 있네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가 지금 네. 저희가 녹음하는 현장이 용산 CGV 7층에 있는 오픈 스튜디오예요. 네, 맞아요. 근데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영화를 보러 오신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아요. 손을 들고 계시는데 얼추 봐도 한 뭐 몇백 분은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얘기도 하시고 영화 시간을 좀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안에서 오픈 스튜디오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밖에서 이제 영상도 좀 보인다고 하는데 영화 시간이 좀 남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희 선물이 좀 준비가 좀 많이 돼 있잖아요. 네. 한 50명치 준비해놨습니다. 네, 인형도 있고요, 네. 배터리도 있고, 가방도 있고, 네. 굉장히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선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루하신 분들은 좀 들어오셔서 저희 짝퉁 패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 뭐 소감은 다 말씀하셨고, 네.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잖아요. 타키님이 좀 공개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여기가 지금 아까 소개시켜 주신 대로 용산의 CGV 7층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자몽 미디어가 지금 이 팟캐스트 방송을 운영하고 녹음하고 또 유통시키는 이 팟캐스트 자몽 미디어가 용산 CGV 7층에 여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오픈 스튜디오를. 그래서 앞으로 많은 팟캐스트들을 여기서 소개를 시켜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지난달에 4군데 그리고 이번 달에 4군데 그 중에 짝퉁 패션이 여기에 소개가 되면서 같이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요. 노력 영광이네요. 팟캐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10,000개가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10,000개. 그 중에 이제 대단하죠. 짝퉁 패션이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자몽 미디어에서 선정을 하신 거죠? 네.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그 저희가 10,000개 매주 중에. 쓰니까 그렇죠. 그 스튜디오를 매주 아, 저희가 또 잘해서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잘 이뻐서? 해야겠죠. 잠깐 쉬고 계시고요. 네, 네. 네. 저희 사장님께 네. 자몽 미디어 사장님께도 좀 박수를 한번 아, 저기 부탁드립니다. 계시죠?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저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솔로를 알고 있는데 아, 굉장히 진짜요? 대단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좀 해주시고 정말요? 네, 돈도 잘 버신다고 하니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 짝퉁 패션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할 텐데 저희가 뭐그 코너들이 좀 있어요. 네네. 짝퉁 패션에 원래 포맷이 있는데 근황 토크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요즘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네. 아, 그렇죠. 한 주, 저는 이제 지난주 방송을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쉬었는데 그 2주 만에 우리 멤버들 보는데 네.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 근황 토크 우리부터 먼저 풀고 얘기할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홈쇼핑에서 그 저희 브랜드 타키를 소개하는 그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내내 거기에 이제 매여 있었죠. 매출이 좀 나왔던가요? 처음 해보는 소개였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하시죠. 한 10억 준비했는데 한 7억 나가더라고요. 너무 좋은 주말을 보내게 됐고 또 오픈 방송을 위해서 왔습니다. 홈쇼핑에 타키를 팔았다는 얘기죠? 타키를 소개하려고 했지만 팔린 아주 좋은 사례? 네. 그건 뭐 이상한 사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한 7억 정도 매출이 나왔다. 예. 한 번 방송 1시간에 7억이면 뭐 베스트 정도 나왔죠. 약간 거만했나요? 자세가 굉장히 거만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컴퍼니 손 모으고. 그쪽에. 우리 예나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랑은 지금 좀 오랜만에 보죠? 2주, 네. 한 3주? 한 달? 한 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 곧 시즌이 또 돌아와가지고 약간 좀 마음가짐과 몸을 좀 새로 하려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다이어트 들어갔어요? 네. 아니, 아, 정말요? 아직 몇 티가 안 살이에요, 나나요? 이렇게? 티가 안 나나요? 더 열심히 아니, 해요. 너무 많았어 사실은. 그렇죠. 팔목 봐요. 팔목만. 우리 얘는 잠깐 그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아니 모델이니까 키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살짝 일어나는. 한번. 네. 네. 근데 지금 너무 네. 타키님도 살짝 일어나주세요. 키가 얼마나 큰지 이걸 비교를 한번 분노가 해봐야 될 돼요. 것 같아요. 저요? 네, 네. 같이 한번 일어서 주면 얘는 보시는 참고로 분들이 플랫 슈즈를 신고 왔거든요. 네, 오늘. 완전 네. 일부러.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나요? 이거는 좀 시간을 그렇게 끌 알겠습니다. 시간이 하나, 둘, 셋. 예? 없어요. 우리 현역 모델입니다. 네. 얘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아이고. 업계에서는 라이징한 모델로 손꼽히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브랜드에서 뭐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님. 네. 저는 아직 지금 FW 시즌 광고 촬영이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지난 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의 지금 시작 시점보다 한 2달째 돼 가고 있죠. 네, 이제 LPJ라는 골프웨어 브랜드 광고 촬영이 이제 다다음 주 남아 있어서 네, 광고 촬영 준비하느라 먹먹하네요. 아직도 준비를 못했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이거는 큰일 한 달 났습니다. 전부터 안 돼 있다가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할 수 네.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 준비를 했고 또 이제 공개 방송이라고 해서 또 이 청심환을 먹어야 하나 술을 한 잔 먹어야 하나 되게 청심환 긴장을 드셨어요? 하면서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떨고 있잖아요. 약간 술 달라고 하더라고요. 발을. 그래서 막았어요, 자몽 미디어에서. 술 달라는 거. 네. 근데 뭐 사실은 뭐 우리도 우리지만 이번 주에 가장 근황 토크의 핵심은 사실 강 MC님 아니신가요? 네. 그렇죠. 아, 저는 그렇죠. 큰 변화가 생겼다면서요. 지난주에 8월 10일 날 그 오후 3시 39분인가요? 야. 갑자기 또 그때 생각하니까 또 감회가 남다르네요. 저희 2세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산모하고 모두 저기서도 박수를 쳐주시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우리 강 MC님이 또 뭐예요? 이렇게 애를 낳기 때문에 네. 짝퉁 패션 복지 기금이 있어요, 사실. 네, 네. 우리가. 아, 복지야? 네. 뭐 이런 복지 기금 같은 거 원하시면 짝퉁 패션 취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우리의 또 성의를 담아서 아, 기업 진짜로? 복지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엣지가 괜찮아요. 네. 좋네. 기뻐요. 감사합니다. 무겁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공표를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저희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가 뭐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짝퉁 패션에 그 잔바리 코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댓글 소개부터 뭐 강타키의 이거 알아요, 미어미어의 이 브랜드, 그다음 또 뭐 있죠? 예. 이거저거 다 있죠. 뭐 이슈 토크 네. 뭐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오늘 그 오픈 스튜디오 그 공개 방송에서는 모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준비한 코너가 있어요. 네. 타키님 네. 인형 아유, 거꾸로 물 먹고 잡아주세요. 싶었나 보다. 담당이니까요. 네. 저희가 뭐 댓글 소개에는 댓글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너무 선정적이에요. 이건 아, 죄송합니다. 예. 넘어져 있어요. 그래요. 댓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갈까요? 자, 일단은 제가 뭐 하나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두개다 해주세요. 아, 네. 진짜요? 아, 알겠습니다. 카프님이 남기셨는데요. 자주 후기는 못 남기지만 그래도 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현씨님 아빠 되시나봐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방송 타키님과 미호님 두 분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타키님 MC 볼 때 말씀 되게 많았는데요. 그 와중에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그 자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패션 회사에 관심도 많아서 그런데요. 패션 회사 중에서 꿈의 회사가 일하기 좋은 패션 회사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잘 듣겠고요. 공개 방송 진짜 가고 싶었지만 육아 문제로 네, 점점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쉽네요. 네. 저희 또 이 영상을 저희 그 짝퉁 패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제작자께서 준비를 또 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사인을 좀 주실까요? 네, 그렇게 오케이.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은 또 추후에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댓글. 네, 다음 댓글 메인부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짝퉁 패션을 듣는 애청자입니다. 먼저 짝퉁 패션 공개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참석하여 DJ 강님의 멋진 목소리 눈앞에서 듣고 싶었으나 이번 주에 안 나오셔서 되게 아쉬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없었죠. 그러게요. 네.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네요. 항상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기대하며 이번 공개 방송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개 방송에 이 취지에 가장 잘 맞는 댓글이 아닌가. 네, 근데 두 분 다 못 오신다고 남기셨어요. 예, 또 네. 오실 분들은 또 늦게라도 오시겠죠. 네, 네. 네. 저희 짝퉁 패션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밖에서 저희 영상 지금 녹음하는 걸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뭐 거리낌 없이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방송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뭐 다른 코너들 다 뺐는데 루프탑 키친 10% 할인은 계속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루프탑 키친 10% 할인 이벤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고 방문하셔서 할인 꼭 받으세요. 네. 들으시는 분들은 또 우리 청취를 계속 하신 분들은 루프탑 키친 얘기를 하면 아시겠지만 루프탑 키친을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홍대에 있는 네. 술집인가요? 와인바죠. 와인. 캐주얼 와인바. 네, 예. 루프탑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금 딱 가서 이 옥상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죠. 네, 와인 한잔 하기에 딱 좋은 곳이죠. 소가을 네. 약간 네. 그런 때 오늘 어울리는 사실 지난주까지는 좀 더웠고 네, 더울 때는 더워서 좀 그렇죠. 비추. 이번 주부터는 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까 장 보러 가신다더라고요. 혹시 사람들 많이 오실까봐 미리 준비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끝나고 또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짝퉁 패션 공개 방송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좀 뒤에 방청객을 보니까 한 분, 두 분씩 들어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짝퉁 패션 좀 이번 기회에 좀 들어주시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조만간, 조금 있다가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나가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선물 꼭 받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준비한 특집이죠. 말 좀 합시다. 사실 말 좀 합시다가요. 저희가 그 짝퉁 패션에서는 신생 코너인데 다른 코너보다 지금 인기가 좀 있어요. 지금 이것만 하게 생겼어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강타키의 이거 알아요? 그 대항마였는데 네. 지금 약간 주춤하는 거 같은데 저는 좀 끝났습니다. 이제. 네. 강타키 이거 알아요? 이제 이거
알려드릴 게 없고요. 네. 이제 말 좀 합시다 코너로 소비자가 또는 청취자가 참여를 스스로 하는 그런 코너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안 되나요, 조금 더 이거? 신경 써서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이런 이거 알아요.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열심히 할게요. 네. 네. 자 이번 주 게스트는 누군가요? 자, 이번 주 게스트는 우리 1탄에서 진상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그 코너에서 우리 젤리, 말새끼, 마녀님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두 번째 29화에서 쿨짜몽님하고 요한님이 나오셔서 브랜드를 떠난 놈들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이제 얘기신가요? 여기에 이제 오늘 세 번째 말 좀 합시다 코너에서 네. 꿀자몽님이 나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29화 회사의 사표는 서브에 있다 코너를 진행해 주셨던 나근님이 네. 오늘 세 번째 말 좀 합시다 코너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말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좀 많이 썰을 푸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모실 분이 굴자몽님 그리고 네네. 나근님 네네. 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그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딱 앞에 계셨구나. 빡대기 하고 계셨어요. 자, 어서오세요. 이 자리가 이거 홍해 갈라지듯이 쫙 네. 갈라지네요. 이거 맞췄던 건가요? 연습 좀 네.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나근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패션 업계에 몸담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산업에 있지만 이제 기존의 이제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인사 또는 노무 관리 노무 관리를 했던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인사노무 관리를 했던 이제 사내 노무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또 현재 나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굴자몽님. 네. 알겠잖아. 잘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전에 그 온라인 쇼핑몰 새로운 월급을 받는 사람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사장님. 사측으로. 예, 예. 사측으로 변한 꿀자몽이라고 하고요. 전에 한번 나와서 얼굴들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더 편안한 게 네. 방금 전까지 예나가 제 옆에 있다가 굴자몽이 제 옆에 있다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네요. 화면을 제가 잠깐 얼굴이, 봤어요. 예. 이제 좀 안정적인 투샷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약간 같아서 밸런스가 좀 좋아요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흐뭇하게 보시네요. 절대 흔들리지 않네요. 예, 좋습니다. 찹니다. 저희가 그 말 좀 합시다 이번 그 공개 방송에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죠.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지난번 방송 때 나근님이 네. 한번 나오셔서 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네. 너무 짧았죠 진짜. 거의 10%밖에 얘기를 못 하셨어요. 거의 1시간 넘게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얘기하다 끝났어요. 연차휴가 한 가지 주제로만 1시간 반을 털었어요. 그런데도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오셨나요? 그럼요. 그래요?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천기누설 2편. 우리 꿀자몽님은 네. 지난번 방송 나오시고 주변에 좀 반응이 좀 있던가요? 주변에 그 아주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여기 MC로 제가 여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단하시네. 거짓말하니까 혀가 꼬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 다음에 제가 좀 더 회사를 나오게 된 이유나 이런 거를 좀 과격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주춤했다 뭐 네, 이런 반응이 예. 있었던 거죠? 좀 쫀 거 아니냐. 사실 쫄았고 좀 쫄았고. 네. 방송이니까. 네. 항상 그 가백이 친절한. 네. 저희가 그 말도 합시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이제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다니셨다가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니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노무사 나근님이 나오셨으니까 평소에 좀 궁금했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요. 신속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아는 거로 질문은 바랍니다. 아니, 쫄지 말고. 아니 근데 아, 조금 그럼요. 독특한 게 네네. 지금 25화 대 27화의 싸움이거든요. 브랜드가 거시기에서 떠난 놈들 편에 나오셨던 꿀자몽님. 네. 그 다음에 천기누설 노무사가 말한데 27편. 근데 저기 우리 꿀자몽님이 월급쟁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변했잖아요. 네. 자꾸 헷갈려해. 근로자 측인지 사측인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싸움을 붙이세요. 아 그래요? 아까 계속 사측이라고 주장하시던데요? 아닙니다. 저는 월급을 받을 때도 행복했고 줄 때도 행복합니다. 아, 오늘 좀 부글부글하게 만들려고 아니, 제가. 사실 그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어, 그 패션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다. 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게 있죠. 네, 네, 그렇죠. 아니, 쫄지 마요. 아니. 네, 얘기해도 되잖아요. 예, 그럼요. 예. 패션 기업에서 아니, 근데 허벅지를 왜 만지세요? 제 건 줄 알았어요. 아니, 못된 버릇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셨나요? 아니, 14년. 14년 패션 기업에 이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고 우리 나근님도 네, 패션 기업에서도 한 2년 좀 안 되게. 짧게지만 뭐 한 2년 근데 정도. 저는 업의 특성상 이제 저는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이나 자문을 하다 보니까 한 기업에서 좀 오래 근무하기는 좀 어려웠던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튀어가야 되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저희가 좀 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산발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을 네네. 좀 여쭤볼게요.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 네. 멤버들이나 우리 쿨자몽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해보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개선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이나 아니면 패션 기업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노동법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근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근무 시간. 네, 뭐 다르게 말하면 뭐 야근 그리고 뭐 휴일 근로, 연장 근로. 그러니까 특히 패션 기업은 제가 뭐 물론 모든 기업을 거친 건 아니지만 일단 보통 봤을 때 이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제가 야근 볼 때는. 많고. 물론 특히 이제 IT 기업 쪽하고 이제 패션 업계 쪽이 되게 하드워커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이제 자의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법은 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근무에 대한 어떤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특히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개혁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 노동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노동개혁, 어떤 노동법이나 이런 노동개혁의 방향이 전 정권하고도 너무 많이 상반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 뭐 일단 근무 시간이나 그 다음에 우리 뭐 이제 지금 다시 회귀하고 있죠. 성과 연봉제를 강제로 이제 회사에 전정부에서 그렇죠. 했었다가. 일방적으로 도입했던 회사들이 다시 되돌리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이 이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뭐 이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이 이제 어떤 경영 상황의 어려움을 또 토로하고 있고 또 이제 근로자분들은 또 그 나름의 또 입장을 또 주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어느 하나를 딱히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이슈가 많아요. 근데 일단 패션 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업무량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초과 근로나 어떤 연장 근로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인상을 하게 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벌써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시끄러운데 섬유업계에서 이미 그에 대한 이제 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반대 언론 쪽에서는 또 어떤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까지 뭐 어떤 음모론까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패션 기업,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슷한데 사실은 패션 기업에 엔드 포인트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칼라 고르다가 퇴근할 수가 없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만지면서 그래픽을 정리하다가 퇴근할 수가 없거든요. 슬로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Fashion is passion. 그래서 패션은 열정이다. 거기에 페이를 붙이면 열정페이. 근데 그렇게 이제 또 접근을 하다 보면 네. 그 방금 그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그 근로자들에게는 그 불합리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을 열정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인데 법은 일률적으로 이제 다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근로자와의 그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중간에 그 저희가 또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 네. 아니시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영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서두에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물로 기다리다가 아, 진짜요?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그 저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라도 질문을 좀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네요. 뒤에 지금 한 350분 정도 계신데 조용하시네. 말씀 못 하시는 분이지. 아니면 저희 그 짝퉁 패션 여기 궁금해서 좀 들어오셨다라고 하시는 분 손만 그냥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20분. 네, 저기 계시네요. 자신감 있게 손 있잖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저희 그 방청하러 오신 분께 선물을 좀 드릴게요. 네. 또 영화 보러 가셔야 되잖아요. 네, 선물을 우리 제작자께서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옆에 있으니까 네,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네. 그러면 네. 그 열정페이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패션 회사에서 유독 이 열정페이의 문제가 아까 타케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그 문제가 유독 부각되고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글쎄요. 그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 그냥 그거는 너무 사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여기 있네요. 네. 또. 네. 우리 꿀자몽님. 예. 그런 이유가 거기서 뭘까요? 짱나무 나왔으니까. 그 패션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 뭐 어떻게 보면 섬유 굉장히 이게 1차 산업인가요? 제조업은 1차 산업이라고 보죠. 네. 이 제조와 반드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업무 양들이 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음. 그 양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강탁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연쇄돼서 이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아마 패션 회사들이 좀 인력을 여유 있게 가져가는 회사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약간 80% 정도만 가져가는 부족하게 거 가죠. 부족하게.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직을 염려한 오너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브랜드가 잘 안 됐을 때 인원에 대한 정리도 같이 계산을 해야 돼서. 나근님이 인사팀에 또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저기다 물어봐야 되겠네. 아니 근데 그게 약간 부족하게 이렇게 그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이유는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입니다. 뭐 패션 업계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모든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용 절감이에요. 어느 회사든 이제 넉넉하게 인원을 가져가서 그렇게 여유롭게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경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여유롭게 인원을 가져가서 경영을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극소수고요. 제가 경험한 회사들 뭐 다양한 금융, 제조 그리고 뭐 서비스 업종 통틀어서 인원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사관리, 이제 인사제도 기획 컨설팅을 할 때 이제 가서 인터뷰를 먼저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적정 인력 산정, 업무량 산정에 대한 그런 것도 해요? 그럼요. 노무사? 제가 이제 노무사들이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이제 저는 회사 차원에서. 예, 제가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기도 했죠. 네. 근데 이제 적정 인력 산정, 적정 업무량 산정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그 말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가장 이상적으로 적합한 인원이 몇 명이냐, 우리 부서에 적합한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게 이제 대비해야 되는 이제 비교 요소가 업무량이거든요. 업무량이 이만큼인데 인원이 가장 이상적으로 몇 명이 필요하냐라는 걸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결과를 내는데 그 이제 프로젝트 진행할 때 선행되는 게 이제 현업의 인터뷰거든요. 모든 부서, 모든 팀원, 모든 부서장들이 다 부족하다고 우리 하죠. 너무 부족해요. 그죠? 부족해요. 업무량은 이만큼인데 인원이 이만큼밖에 안 돼. 이게 공통적이에요. 우리 인원이 남으니까 여기 좀 빼주셔도 돼. 이렇게 하는 인터뷰를 어떤 회신을 해주신 아니 근데 분은 단한 번도 회사 없었어요. 입장에서는 네. 오너를 칭하자면 오너는 객관적인 시선을 네. 바라보고 판단할 그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여기에는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3명이나 한 4명 정도 근무를 지켜요. 네네. 그것도 같은 논리인가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죠. 돈이 되는 곳에 네. 더 집중하지 않겠어요, 오너라는? 그렇게 해도 굴러가니까 네. 시키는 거죠.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만큼 또 이제 더 야근이 많아지는 거죠. 이 패션의 특성상 감성을 많이 요하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이 딱 3시간 만에 이거 하나 끝내 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 네. 한 명이 10개의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 한 명이 1시간에 몇 개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수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패션 회사에도 사실은 그 야근을 하는 파트가 있고 야근을 하지 않고 칼퇴근하는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칼퇴근하는 파트는 어딘가요? 관리 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뭐 거의 네. 종침 공무원처럼 활동. 우리 쿨자몽님은 저는 영업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뭐 칼퇴근까지는 아닌데 심하게 야근을 하지도 않았어요. 저녁에 또 술 먹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잖아요, 사실은. 거래처랑. 그 큰일이죠. 거래처나 네. 그 저녁 약속이 있고. 그렇죠. 네. 보통 사는 편이었어요? 얻어먹는 편이었어요? 회사 다닐 주로 얻어먹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도 그랬었고 사업을 해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얻어먹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게 그 사업을 하니까 주로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좀 뭐 아니면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술을 얻어먹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느낌의 선배 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불쌍해 보이나 봐요. 네, 근데 거의.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 패션 회사에 그 근무하실 때 네. 영업 파트에 근무를 하실 때는 뭐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뭐 거래처를 만나서 이렇게 저녁 모임이나 점심 모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영업 파트에 따라서 또 술을 사야 되는 파트가 있고, 술을 사지 않아도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그, 자기보다 좀 높은, 좀, 뭐라 그럴까요? 갑을 관계라 그러면 이제 갑을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일반 브랜드에서 백화점 바이어들이나 상품을 취급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접대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저는 그 주로 대리점이나 점포를 관리했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제가 갑이라고 생각했었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상품을 컨트롤하고 그렇죠. 물건을 주기도 하고 어떤 뭐 좀 이익을 주기도 하고 이랬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주로 내지 않으시고 예. 나쁜 사람인가?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심하게 얻어먹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리베이트를 받고 3만 원이야. 아우, 리베이트는 절대 3만 원이야, 없고요. 소주. 소주 뭐 그 정도 해서 뭐 심하게 술을 사주겠다는 분도 없었고 약간 서운하기도 했었고. 주량은 알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 꿀자먹님이 그 14년 동안 네. 패션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나온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니 제가 왜 이상하게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라. 전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예, 다시. 저희 또 공개 방송은 특집으로 그러니까요. 진행되는 거니까요. 한 300명 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350 정도. 예, 350. 네. 저는 하여튼간 제가 회사를 두 번 이제 한 번 옮기고 두 곳의 회사를 다녔었죠. 첫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하나의 그게 직원들이지 사실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쟤 없으면 우리 회사는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약간의 제가 혼자 좀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됐었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추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그만뒀다라고 하시면 네. 열심히 해서 그만둔 거는 이제 열심히 해서 그만둔 게 아니죠.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가 그 업무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올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오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오해가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대응한대요. 네. 아니. 좀 쉬다 오셨네. 아니, 제가 열심히. 제가 잘못했어요. 애 낳고 왔어요. 저도 잘못이 있겠죠. 예. 근데 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일하고 일의 어떤 방식 그런 거하고 임원이나 윗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조금씩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은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회사에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회사가 생각하는 것과의 그 오해가 생겨서 네, 그렇죠. 그 오해가 불거져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다.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고 MC는 있었고 MC야.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럼 두 번째 회사는 두
두 번째 회사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난 다른 데 가서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 첫 번째 회사보다 더 안 좋았던 거예요. 네.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놈 저놈 만나봐도 똑같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되게가 아니고 되게 한 회사를 오래 다닌 그 사람의 어떤 프레임이 씌워진 경우가 있어요. 마치 내 사업처럼 일하거든요. 맞아요. 마치 내 사업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보면은 사실은 나는 그냥 고용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사업처럼 본인한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장처럼 일해라 뭐 이런 책도 있고 오너십. 그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장처럼 일하되 사장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행동은 명언. 노예처럼 적어놔야겠네. 사장님. 머슴처럼 사장처럼 일을 하되 행동은 머슴처럼 그렇게 해야 회사 생활을 오래 하죠. 아니 사장처럼 일하면 사장처럼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요즘에 만화도 있잖아요. 2컷짜리 사장처럼 일하세요. 그럼 네 연봉 나줘.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러게 요즘 굉장히 대세예요. 저런 사람들한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장기간 정말 너무 열심히 일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단순한 오해로 되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보상이 있나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거는 애매하다. 그러니까는 정식적인 보상. 결과만 가지고 이제 어떤 보상이 가능하다 아니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그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어떤 상사의 괴롭힘이나 또는 이제 뭐 어떤 전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그런 고통을 받아서 실제로 어떤 결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심각한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상태가 돼서 뭐 심하게는 뭐 어떤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있죠. 법적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근데 들면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 쉽지 않아요. 않죠. 근데 그 근거를 예. 저희가 그게- 패밀리 정보 세일을 예. 알려드린 후에 그렇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못 가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 2부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또 특집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1부에 다 털어야 돼요, 저희가. 네. 준비했던 이 코너 패밀리 정보 세일 굉장히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어디 가나요? 자, 이번 주 8월 셋째 주죠. 패밀리 세일 정보 알려주시죠. 네. 네, 링컴퍼니에서 패밀리 세일을 진행합니다. 8월 22일 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청담동 리베라 호텔 3층 베르사유 홀에서 진행하는데요. 링컴퍼니 패밀리 세일은 초대장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캡처한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이 이미지는 패밀리 세일 인스타그램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패밀리 세일 정보입니다. 소프트백 클리어런스 패밀리 세일인데요. 이거는 온라인 패밀리 세일이라고 해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softback.co.kr에서 30, 40대 여성들을 데일리백으로 사랑받는 마약 가방으로 불리는 마약 가방? 네, 소프트백 온라인 단독 클리어런스 세일이라고 합니다. 네, 신상품 포함해서 뭐 거의 80%까지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들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0%면 안 갈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80%. 온라인이니까 되게 그냥 진짜? 네, 집에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네, 휴대폰으로 들어가도 하실 수도 있을 것 80% 같아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처럼 하는구나.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죠. 네, 할인율을 그렇습니다. 받아서. 자, 세 번째 정보인데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에서 그 브랜디 콜라보 리치마켓 세일을 진행합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준비한 스페셜 팝업 프로모션 브랜디마켓 콜라보 리치마켓 광년이, 라앤솔, 러쉬어프, 러쉬서울, 맥코인, 도로시와, 친먼데이, 워커밍데이, 어썸 등 30개 정도의 브랜드가 연합으로 세일을 진행하는데요. 베스트 패션 아이템을 득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현대백화점 지하 1층입니다. 18일부터 22일이면 다음 주 네네네. 되네요. 충분히 뭐 시간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가셔서 뭐 쇼핑을 좀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다리셨습니다. 아직 못 가셨어요? 잘해 들으려고. 일단 뭐 제가 패션 회사 있으면서 겪은 사례는 아닌데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사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소위 감정 노동자라고 표현하죠. 뭐 콜센터에 이제 CS 팀.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패션 회사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감정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워낙 이제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점잖지 않은 고객분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블랙 그런 컨슈머가 분들, 있죠. 막 어떤 성희롱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전화를 계속 끊지 않고 자꾸 이상한 걸 물어보신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전화 벨만 울려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게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죠. 자기 핸드폰 벨소리만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에 이제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심리적인 치료를 받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피해 자체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건 당연히 그렇죠. 원인은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이게 우리 노동법에서 이제 산재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산재 처리가 돼요? 그럼요, 되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 진단을 받고 또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산재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받은 사례들이 최근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케이스예요. 실제로 우리 CS를 맡고 있는 누군가가 몸이 아팠어요. 그런 네네. 스트레스로. 이유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상담을 받고 실제로 그랬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렇다면 너는 조금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3개월 정도 쉬어라 네. 라고 했을 때 그 근로자가 네. 할 수 있는 행동의 최고는 뭡니까? 일단 쉬면서 회복하는 게 쉬는 최고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쉬면서 그거는 회복하는 게 회사가 원하는 최고인데, 예, 아니, 근데 그게 네, 실제로 그건 회사가 원하는 거고. 쉬면서 회복하는 게 일단 최고고요. 두 번째로는 아빠 쉬어라 했을 때 네. 이분이 지금 어떤 그냥 이렇게 제 아픈 상태 말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게 있는지를 보셔야겠죠. 그게 피해 아니겠어요? 스스로의 그 여러 가지 몸의 반응들이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쉴 수밖에 없는 그러면 환경이 이제 된 그 거. 병원에 가서 일단 1차적으로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는데 네네.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보상은 일단 산재에서 치료비에 대한 것 그리고 쉬는 동안에 대한 급여 일부를 산업재해 이제 보상 보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몇 퍼센트를? 일부를. 일단 치료비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0%다 해줘요. 네. 치료비 전부 다 예. 요양까지도. 그렇죠. 그게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산재로 인정된다면. 어. 그런데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될 이제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이라고 이제 나눠지는데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그리고 임금은 70%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70%까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요양을 하는데 최소 3일 이상 이제 요양 기간이 필요해야 돼요. 잠깐 뭐 이틀만 쉬면 된다. 이러면 이제 그 산재로는 인정되지 않고요. 산재이기는 하지만 산재 보험에서 지원은 되지 않고 그때는 회사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3개월을 쉬어라라고 했다면 네. 그거를 회사가 그냥 쉬는 걸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그 직원분은 이제 그 병을 또 나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또 이제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해가 되겠죠. 근데 뭐 그걸 그게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기간에 대한 임금의 70%는 국가에서 산재 보험으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일부 기업들은 그런 경우에 진짜 업무로 인한 거라면 산재 처리를 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그 부분을 다 유급으로 해주는 경우도 다수 있어요. 실제 있는 사례예요. 그분은 지금 3개월째 산에 들어갔어요. 산에. 네. 어디가 안 좋다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장기라든가 피부에 올라오는 어떤 스트레스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 블랙 컨슈머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결과가 본인에게 스스로 오는데 어떤 경우는 이분이 그 마치 본인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거든요. 이런 경우에 오는 부작용인 거죠, 사실. 근데 정신 노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업무 때문인지 또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그거는 구분하나요? 딱 보면 알지, 그거는. 매뉴얼이 있어요. 딱 보면 알지. 그거는 일단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산재라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제 부상을 당한 경우하고 질병이 생긴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부상을 당한 경우는 뭐 특별히 어떤 뭐 입증의 절차 필요 없이 거의 99% 다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거든요. 회사에서 일단 다치면 다 산재예요. 다치는 거는.
근데 질병 같은 경우는 원인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질병판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근데 그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분들이 대부분 다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노동부에 계신 이제 공무원분들 또는 이쪽 관련 업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되시고 대부분의 위원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신데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진단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질병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질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원인을 파악하기가 이제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산재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좀 하나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어려운 게 이 질병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가 하려면 업무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업무를 했던 동료들, 회사가 증언을 해주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진짜 어렵다. 그런데 어느 회사나 산재를 좋아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 왜 안 좋아하는 거죠? 왜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우리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회사의 우리 회사에서 이미지에 일을 도움이 하다가 안될 아프다. 뿐더러 그렇죠. 이미지가 안 지금 좋아지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그게 수 뭐 삼성 있지만, 그 백혈병 네네. 그게 근데 가장 그렇죠. 최근 마찬가지, 사례인 것 같은데. 예,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일단 산재가 생기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의 재해이고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 별로 안 좋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기업들이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인데 산재 발생이 인정이 돼서 산재보험을 이제 지급하게 되면 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할증이 붙어서 상당히 많이 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물론 이제 일부는 맞긴 한데 산재보험료가 우리 자동차 보험이 사고가 나면 할증 붙어서 보험료 인상되잖아요. 네. 네. 근데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1년 동안 이제 산재보험에서 받아간 보험료가 있겠죠. 재해가 네, 발생하면. 네. 그리고 또 반대로 회사가 보험료로 내는 보험금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낸 보험료보다 우리 회사 근로자분들이 받아간 보험금, 보험 이제 네, 보상, 비용이. 보상이 더 많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이제 논리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뭐 한 건이 생겨서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기업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뭐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근로자의 어떤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 행동 자체가 회사 이미지를 좋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제 주변에 또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패션회사는 영업팀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사나 상품을 공급받고 출고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를 만질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허리를 다칠 일도 있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다가 네. 또 심지어 하도 고정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고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물류팀에서 일한다 그러면 박스를 열잖아요. 개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열어요. 탁 쳐서 테이프가 떨어지도록 만든 다음에 깐다고요. 여기에 굳은 살이 bek혀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 무슨 살이 칼로 하시지 왜? 병이 생겨? 이게 빠르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게 빨라요. 이걸 까대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고 찾아가서 물어봐도 우리가 그걸 산재라고 보긴 어려워라고 주장하는 회사 측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게 산재라는 게 보통 근로자분들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해하시는 건데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는 거,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거나 안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는 회사는 그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아 정말요? 진짜요? 야,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니, 어디에서? 산재는 새로운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는 거는 회사에 도움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그냥 완벽하게 신청이 됩니다. 아니, 근데 왜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근데 말이 안 돼. 제가 지금 좀 전에 하나 말씀드린 것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근데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해서 공단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공단이 판단을 할 때 근로자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그렇죠. 되니까. 왜냐면은 현장 업무 중에 생긴 거니까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 업무를 지시한 회사의 어떤 확인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아.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2달을 쉬었어요. 그 친구는 어려운 거죠. 2달을 허리를 부여잡고 혼자 치료를 받고 비용을 보상을 혼자. 전혀 못 받았어요. 음. 그리고 너 쉬게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근데 요 이야기는 그 일반 저희도 다 전혀 몰랐던 모르는 거고 얘기죠. 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회사에서 당연히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걸 뭐 감추고 계셨던 이유는 제가 그러신 이제 건 회사 내에서 이제 인사 노무 관리를 할 때는 투명하게 다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자문을 할 때는 더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렸었죠. 제가 일부러 감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네네. 예를 들어 그 네. 회사에서 산재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네. 신청을 해서 네. 회사의 뭐 이런 결정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컨펌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네.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되는 원래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그 신청하는 서식 중에 하나가 회사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 서식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걸 안 회사가- 해주는 거구나. 그걸 안 안 해, 근데 해주려고 그러네요. 안 해주면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안 해줘도 신청에는 전혀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안 해주면 공단이 이제 또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근로자분들은 회사 이걸 안 해주니까 내가 신청 못 하는 건가? 네. 또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하시고 회사가 그러면 이제 뭐 일정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냥 이걸로 그냥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 많은 분들이 모르셨기 때문에 네. 일단 회사에서 뭐 근무 중에 다치거나 아니면 근무 후에 뭐 퇴근하다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회식대에서 뭐 네. 넘어져가지고 뭐 두개골이 손상되고 이런 부분이 뭐 산재를 못 네. 받는다 뭐 이런 네. 판례들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다치면 바로 이제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뭐 그렇게 조율을 하는 게 대부분이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방법을 몰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쳤는데 그걸 회사에 보고를 한 뒤에 그래도 출근을 해라. 뭐 산재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네,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잘못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네.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그럴 수 건가요?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종속돼 있는 근로자는 그만두지 않는 이상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그렇죠,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업무를 이제 근무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근로자분들 개인의 어떤 안전과 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럴 때는 사실 그거는 회사의 눈치가 물론 보이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누가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던 어떤 이제 격언인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법원이 있어요. 법원. 그러니까 자기 권리는 사실 자기가 일단 챙겨야 돼. 1차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모르면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는 이제 상사가 될 수 있고 회사 내에 있는 인사도 노무팀이 될 수 있고 또는 외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다쳤는데 회사에서 뭐 산재가 안 된다. 이거는 뭐 너 일단 회사 나와라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저는 치료를 먼저 하고 이거 산재가 되고 안 되고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한다고 네. 들었는데요? 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회사가 할 말이 없어요. 나가님한테 아, 그럼 너 연락을 자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럼 돼? 너도 그러면 잘린다. 그거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짝퉁 패션에서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기 센스 권리는 있으셔. 네가 지켜야 한다. 지금 이 내용은 아마 우리 풀자몽 대표님도 몰랐을 것 같아요. 움찔. 예, 그런 움찔. 부분까지는 몰랐고요. 아마 그리고 자몽 대표님도 몰랐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은 전국에 있는 그 대표님들은 이런 산재, 뭐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혹은 일과 관련돼서 다치거나 했을 때는 좀 페어하게 치료를 해주거나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맞죠. 뭐 제가 경험한 회사에서는 뭐 일부러 산재를 안 해주기 위해서 아픈 근로자를 강제로 출근시킨다거나 하는 사례는 못 봤어요. 못 봤고 오히려 회사가 그러지는 않아요. 네. 위 상사들이 그러죠. 그렇죠. 그런 네. 경우는 있죠. 회사는 안 그래요. 네. 자기가 사장인 줄 아는 그 담당 상사가 그래요. 너 괜찮아 보이는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러죠.
그럴 때는 일단 상사분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일단은 인사팀 또는 노무팀에 문의를 하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면 나가님 콜. 이제 전화번호는 땡땡땡땡땡땡. 그건 뭐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 땡땡땡으로요? 아니 혹시 아까 그 타키님의 동료인가요? 그 동료분이 박스를 뜯다가 허리가 나가서 2개월 동안 지금 이제 산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네. 그 회사가 가이드를 준 매뉴얼을 준 이런 일의 방식 말고 내가 편해서 뭐 그 매뉴얼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다 다친 경우 네. 또 산재 처리가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산재는 그러니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회사에서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일을 안 하고 내가 생각해 다른 더 편리한 방법이 있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쳤다. 마찬가지로 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어떤 과실과 상관없이 된다는 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이제 다른 걸 하다가 다치는 경우까지는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상적인 경우에서는 뭐 어떤 회사의 업무 절차, 업무 방식 그 정도를 벗어났다고 해서 산재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네네. 이런 복잡한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그 제조 현장이에요. 제조 현장이고 발화성 물질을 다루는 회사인 거죠. 근데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다른 직원들도 없고 다 퇴근한 사이에 야근을 혼자 했던 경우예요.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그 발화성 물질이 있는 제품 근처에서 담배를 피다가 불을 냈어요. 네네. 근데 제품도 어느 정도 손실이 있고 본인도 화상을 어느 정도 입은 거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산재가 처리되나요?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만으로 제가 된다 안 된다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만약에 다 퇴근하신 시간이고 야근을 지시한 적이 없어요, 상사가. 지시한 적이 없는데 혼자 스스로 그냥 굳이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미리 끝내놓고 싶어서 남아서 일을 했고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담배 피우다 했다. 그러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꼭 마쳐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꼭 마쳐야 돼요. 또는 상사가 업무를 지시했어요. 지시해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 이제 담배 피다 다쳤다.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거의 금연구역이면 어떻게 돼요? 내 질문도 이건데. 금연구역이라면 그것도 이제 물론 어떤 고려 사유는 되는데 다시 한번 벌금 10만 원만 내고 벌금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가 근데, 들어오겠지. 예, 업무 지시가 있었고 그런 업무 장소에서 본인의 과실 일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업무로 인해서 다친 거라면 산재가 일단 원칙으로 다 됩니다. 그건 좀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뭐 제가 그거를 100% 뭐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왜냐면 유사한 사례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거든요.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이제 창고가 있는데 네네. 뭐 의류도 있고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창고에서 이제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 담배를 피다가 직원이 네네. 화재가 났다, 네네. 다쳤다. 네. 그럼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재가 발생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노동부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는 게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뭐 어떤 안전 발을 설치했다거나 안전 줄을 연결했다거나 모자나 안전구를 썼다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그런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회사로서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걸 위반하고 벗어나서 그런 것이 유발이 됐다면 그런 경우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야유회를 갔는데 회사 야유회를 갔는데 회사에서 이제 야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벗어나서 그 인근에 있는 호수를 배회하다가 호수에 뭐가 이상하게 보여서 보다 빠졌어요. 빠져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은 회사가 단체로 이제 회사가 정해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이었어요. 애매하네. 근데 그분이 혼자 그냥 일탈한 거예요. 네. 야외를 갔지만 그래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건 산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제조업인데 이제 공장 근로자분이 이제 근무하시다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휴식 시간이 있을 때 휴식 시간에 이제 뭐 잠깐 쉬시고 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뭐
뭐 회사 안에 사업장 안에 있는 이제 기숙사 방에 가서 잠을 잔다거나 이런 건 이제 금지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휴식 시간 너무 피곤해서 기숙사 방에 가서 잠깐 잠을 잔 거예요. 하필 근데 잠을 잤는데 그때 화재가 난 거예요. 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 네. 그 재화를 근데 그 재화 같은 경우는 네, 좀 그 화재 어려울 수 같은 경우는 좀 있겠구나. 제가 뭐 생각해도 뭐 꼭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금연구역이요. 네. 제가 그럼 사례 하나만 더 네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그 회사의 부서의 회식이었어요. 부서의 회식에 그 부서장과 이제 팀원들이 다 함께 고깃집에 간 거죠. 1차를 끝내고 네. 2차는 가고 싶은 사람들만 네. 가라고 하고 부서장은 가지 않고 네. 부서장이 법인카드를 준 거죠. 네. 아, 고맙네요. 그 선임한테. 네. 선임 아니 지금 대표님 되신 지금 네.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3명이나 4명 정도 모여서 네. 호프집에 가서 술을 그쵸. 먹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아, 그럼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법인카드가 지급되긴 했지만 산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에 지시가 있어야 돼요. 모여 가자라고 하는 지시와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1차는 이제 어떤 사업주 또는 이제 회사를 대표하는 분이 계셨지만 2차는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가고 싶은 사람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갔기 때문에 어. 이거는 회사의 관리 권한이 여기 미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지시로 볼 수 없는 건가요?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사람만 가, 가고 싶은 사람만 가 또는 와 했는데 그 사장님이 딱 간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거기서 딱 사장님이. 빠지기가 너무 눈치가 보이는 네, 거죠. 그럼 또 그래서 특히 이 차를 가고 싶은 사람만 갔지만 전원이 다 갔어요. 그럴 경우에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죠. 사장님이 있었으니까 예. 법인 카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장님 자주 빠지시겠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차 안 가시겠는데 그게 사고가 날만 하면 바로 야 예. 근데 항상 그러면 저는 뭐 나만 갈 거야 너희들 오지 마 이러고 이제 가야겠네요. 혼자서 집에서 드시면 되죠. 예. 그냥 카드만 맡기고 빠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가장 올바른 사장님이십니다. 강요하시지 말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산재 얘기하는 마지막 산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산재 이제 특집인가요? 네, 오늘? 이것도 이러다가 제 생각에 산재만 가다 끝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산재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야. 말씀을 궁금한 걸 말씀하시죠. 네네네. 네, 제가. 그 혹시 네. 산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네. 회사 측에 네. 이런 그 산재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요? 좀 그거에 대한 사례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디스크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사람이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좀 이게 심해진 것 같아요. 조금 통증이 참을 만한데 어느 순간부터 참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허리를 많이 쓰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디스크 심해진 게 회사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볼 때는 이분이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또는 자주 엎드렸다 일어났다 일을 하거나 하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오히려 디스크가 질병이 있었지만 회사에서 채용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좀 뭐 수월한 뭐 사무직이나 단순 어떤 경미한 업무를 했다라고 치면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 때문에 이 사람 디스크가 생겼다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회사 업무 외에 뭐 이분은 특별히 뭐 야근도 많이 없었고 뭐 본인이 가서 혼자 막 무거운 밥을 들고 막 이러다가 삐끗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회사도 그렇고 근로복지공단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기왕에 어떤 이미 질병이 있었다라고 해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기존에 있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서 악화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산재가 되긴 됩니다. 근데 그 악화된 원인이 회사가 또는 그 공단이 봤을 때 전혀 업무와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정되지 않겠죠. 그러나 회사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기적인 분이시라면 기왕이면 산재로 인정받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왜 치료비도 받지, 임금도 받지. 그리고 이따 제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산재로 인해서 요양받는 기간에는 절대 해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업에 지금 상당히 큰 적어놔야 되겠다. 상당히 큰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산재를 당해서 다치시는 분, 그래서 치료가 오래 걸려요. 예. 그럼 야 너 어차피 일을 못하니까 좀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니? 네. 라고 권고 사직을 많이 합니다. 그거 전 당연하게 근데 생각했어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은 절대로 해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요양이 끝나고 30일 동안까지는 해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기간은 어떤 사유로도 해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급은요?
월급은 산재 기간 동안은 원래 월급이 안 나가요. 원래. 왜냐? 산재 보험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사례,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사례인데 네. 어떤 이제 그 재무 쪽에 근무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약간 회사 돈을 장난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호종에서 넣은 거죠. 근데 이게 증거가 조금씩 밝혀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회사에서 이분을 한테 조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때 또 때마침 임신을 하신 거예요. 아, 여자분. 여자분. 예, 임신을 하셔서 저 출산휴가 낼게요 하고 휴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산재 요양 기간 해고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동법에서는 해고를 하지 못하는 기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두 번째,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세 번째, 육아휴직 기간. 요 기간은 해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막 증거가 밝혀지니까 출산휴가를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조사 좀 해야 되겠어. 잠깐 좀 나와봐. 저 몸이 아파서 못 나가요. 저 이거 끝나고 나갈게요. 했는데 출산휴가 90일이잖아요. 네. 나가려고 했더니 육아휴직을 바로 또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 또 1년을 휴직을 하신 거잖아요. 육아휴직을 내면 그냥 쉴 수 있다가 법이다. 당연하죠.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와. 90일, 1년 하면은 이제 1년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1년 3개월 동안 다른 회사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직 쓰고 나갈게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조사 안 받고 그냥 바로 퇴직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남용을 한 사례인데 어쨌든 이 좀안 좋은 법에서는 사례네. 산업재해로 인해서 다쳐서 치료받는 기간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어떤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회사 돈을 가지고 놀았는데 형사로 넘어가지 않나요? 그거는 별건의 문제죠. 형사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분은 넘어가죠.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은 그 이후는 사실 제가 어떻게 됐는지 결론은 못 봤어요. 이제 왜냐- 꼴을 못 잡았겠죠.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아니, 회사에서 못 가지고 했으니까. 있는 증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형사로 걸었으면 불려서 중간에 조사를 검찰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그 수 기간 있죠. 동안은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배려를 네네. 해줬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네. 사표를 내고 간 이후에는 회사에서 다시 형사로 충분히 고소를 가능하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어떤 네. 회사의 규율을 벗어나서 법으로 이제는 그렇죠. 조사하고 수사할 문제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뒤 얘기는 잘 모르신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제가 이제 자문을 했던 회사인데 회사를 자문을 했었는데 제가 그 일이 있은 휴직을 들어간 사이에 제가 이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뒷일은 제 후임자가 이제 담당을 했어요. 다음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이번에 나오실 때 꼭 그 정보를 획득하셔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 여기 발붙일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근로자님이니까 네. 나그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갑자기 사장님께 질문. 지금 네. 대표님 저희가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최저임금하고 정규직 직원의 급여하고 정규직 직원의 급여가 더 작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거는 우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그것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돼요. 이거보다 낮은 임금은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지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0,000원이다. 근데 내가 5,000원을 줬어요. 그럼 5,000원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그건 다시 줘야 돼요. 언젠가는 언젠간 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월 급여가 140만 원인가 그 네. 이하면은 네. 국가에서 4대 보험 중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네, 게 있어요.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140만 원이면 7천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4대 보험은 이제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건 4대 보험을 받고 4대 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총급여. 총 급여를 가지고 이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냐 이제 하회하냐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떼는 거죠. 예. 최저임금에 충족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대보험 뗐는데 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좀 낮아져요. 그거는 근로자가 받은 다음에 이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급여 기준도 총 급여일 텐데 말이죠. 네. 140만 원이면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에서 8시간 근무 이렇게 해가지고는 훨씬 넘을 것 같아서 그 최저임금 곱하기 8시간. 그렇죠. 그건 한 8,000원씩 해서 8시간이면은 한 6만 원 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불법입니다. 낮은 무조건 임금은 있을 수 없다. 네. 라는 있어서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어휴,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없다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고용해서 대표님 안 된답니다. 아유, 네. 근데 꿀장님은 그 최저임금보다 더 주시잖아요, 직원분들. 아, 그럼요. 아, 예. 아까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직원분이 한 몇 분 정도? 직원은 3명인데요. 네. 예. 충분히 그거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좋은 회사로 들었어요, 저는. 혹시 그 예나는 네. 우리 나은님한테 궁금한 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취업을 하고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이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조금 먼 얘기이긴 한데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 약간 주변에 보면은 간호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제 친구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초봉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받는 돈이 엄청 액수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야근 3교대라 그래가지고 야근에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허다하게 발생을 나이트 하는데 근무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은 좀 처우 그러니까 개선이라든지. 어떤 그렇죠.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야근 수당이나 뭐 야근 수당. 네. 네, 그런 일단 것들 패션 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나님은 그럼요. 개인 사업자신가요? 저는 모델은 뭐 어떻게 되는지 뺍니다. 몰라요. 네, 아, 저는 그건 뺍니다.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시네요. 네, 그렇죠. 아. 개인 사업자시네. 일단 이 노동법에서 이제 통상의 어떤 근로 외에 어떤 그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장 근로. 연장 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근로 이외에 추가 근무를 할 경우에는 50%의 임금을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 연장 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시죠. 그 근무를 초과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150%의 임금을 받게 되겠죠. 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그리고 같은데. 두 번째는 이제 야근 근무를 말씀하셨는데 야근 수당. 야근은 밤 10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50% 금액을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설사 1시간 근무일지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연장 근무는 원래 근무를 초과했을 때만 받지만 야근 수당은 그 시간대에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50%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8시간 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낮에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보다 50%가 더 많겠죠. 정상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세 번째, 휴일 근무.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이제 휴일, 일요일, 그리고 우리 보통 회사들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쵸. 명절 예, 예. 또는 뭐 개천절, 어린이날 이런 날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50%의 수당을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가산 수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50%의 임금을 더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지인분께서 다른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동일한 급여 또는 뭐 10%만 더 많았다. 그러면 그분은 임금을 덜 받고 계신 거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런 경우는 간단하죠. 일단 첫 번째 회사에다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권리를 요구하셔야죠. 저는 왜 이 야근 수당 또는 연장 근무 또는 휴일 근무인데 왜 돈을 50% 더 받지 못하죠? 심지어 더 받지도 못하지 아예? 물어보는 거죠. 회사가 설명을 해주겠죠. 회사가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근데 그러면 관할 노동부에 가셔서 제가 돈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다음은 노동부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노동부가 경찰이에요, 경찰. 그러니까 우리 노동부가 노동자의 경찰이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이제 조사하고 기소하고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는 건 노동부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면 노동부 달려가시면 회사가 아마 한 달 이내 다 지급해 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노동부에 신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스스로? 예. 진짜?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와. 그분들이 굉장히 그 전투력이 셉니다. 아. 전화를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신고를 하신 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죠. 아니면 사업주에게. 피의자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주한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그 받지 못한 금액들을 다 받았어요. 진짜요? 제발 이거 취하 좀 해달라고. 아. 저한테 근무하고 전화가 계실 때 근무하고 나와서
나와서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아니 야근 수당 50%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런 분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그 나근님과 클자몽님 모셔놓고 좀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또 그 방청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다시 또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한 360명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우리 나근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노무사세요. 자격증이 있죠? 네. 노무사시고 여기 이제 패션 업계에 계시다가 이제 대표이시고 저희 멤버들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받고 저희가 선물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엄청 많이 남았죠. 50만 원 상당의 학기 인형이 있어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리 꼬마도 괜찮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겠죠? 질문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대표님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나근님이 오늘 그 공개 방송 나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좀 준비한 게 있을까요? 짧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거면 좋을 것 지금 같은데. 아마 이제 언론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제 통상임금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동계에서는 지금 한 4년째 가장 시끄러운 핫이슈거든요. 통상임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혹시나 뭐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게, 예. 짧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형 자동차 회사 큰 대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K. K 모사에서 기아? 지금 말하면 안 네, 되나요? 네. 아니 뭐 네. 다 아시니까 지금 판결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뭐 언론에서 이제 뭐 각자 뭐 이미 판결을 다 내렸어요. 뭐 나야 된다, 안 나야 된다, 인정돼야 된다, 안 나야 된다 하는데 이제 그 판결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통상임금에 대한 인정 여부가 근로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연봉이 확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거이기도 하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작게는 뭐 수백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조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는 그렇죠.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분들은 이렇게 언론을 보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세요, 다 대부분. 이게 뭔지,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냥 인정돼야 돼. 이렇게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정작 그 통상 임금에 대한 얘기는 없고 뭐 이제 귀족 노조니 아니니 뭐니 아니니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본질을 전혀 모르시고 다른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상 임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받으시는 임금을 말합니다. 해석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임금은 다 통상 임금이에요. 첫 번째, 정기성.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지급되는 임금, 수당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일률성. 어떤 요건을 갖춘 모든 직원 또는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일률성. 세 번째, 고정성. 그 금액이 딱 특정돼 있어야 됩니다. 금액이 다 특정돼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다면 요 세 가지 요건을 엔드 요건으로 갖고 있던 그건 다 통상임금이에요. 현금만 되나요? 아닙니다. 현물도 돼요? 상품권 이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 현물이 거예요? 환가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가로. 복지 포인트. 복지 포인트가 네네. 많은 그러네. 기업들이 공무원들에게. 복리후생을 드죠. 근데 기존의 복지 포인트는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임금 자체가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최근에 법원 판례를 보면 복지 포인트도 임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내가 받는 어떤 급여 항목 중에 정기적으로 또는 일률적 모든 직원들이 또는 어떤 특정 요건을 갖춘 모든 직원들이 딱 정해진 금액을 항상 받는다. 이건 다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 그런데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보통 뭐 기본급의 100%, 200% 어떤 회사는 뭐 750% 이렇게 주는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다 배제하거든요. 어떤 회사들 1분 안에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상여금이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두 번씩 꼭 꼬박꼬박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넣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야근 휴일, 수당 50%? 네. 시간의 근로 수당을 그걸 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네. 복잡한데. 알겠습니다. 언제쯤 그게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제가 정확한 판결일은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네. 늦어도 9월 안에는 판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나겠죠? 올해 9월 안에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 두 분 모시고 말 좀 합시다 특별 코너로 진행을 해봤는데 꿀자몽님 좀 네. 어떠셨나요? 아니 저기 제가 나그님 나오신 방송을 유심히 들었는데요. 아, 들으셨어요? 아, 예, 그럼요. 네. 저한테도 큰 도움도 되고 또 제가 사실은 질문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 못한 것 같고요. 또 오늘 굉장히 그 산재에 대해서 이 포커싱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유념하고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잘 메모해 두시고 아니면 나그님이 뭐 연락처를 좀 보내주셔서 네. 상담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굉장히 저희한테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개업하시겠네. 우리 나근님은요? 네.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연차 수당 하나 얘기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네. 이제 산재하고 산재. 야근 수당 뭐 통상임금 이거 2개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고요. 이 주제 다음 주제로 또 해, 넘어가기 또 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참 다양한 2가지 주제를 얘기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 이제 회에 혹시 출연이 가능하다면 네.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근로자고 여러분들도 다 근로자잖아요. 그럼요.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곳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아.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방송 좀 유익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자평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뭐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도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연미연님 네. 오늘 굉장히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아, 그런가요? 공개 방송 이제 끝나요. 아쉽네요. 어때요? 좀 소감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선은 또 지난번 시간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저희가 지금 얻었잖아요. 나그님 통해서. 또 근데 이번 또한 아쉽기는 또 아쉽네요. 예, 궁금한 것도 많고 다른 분야도 묻고 싶은 것도 많았고 사실은 또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회사에 잘 보일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로자들이 무조건 뭐 회사를 적대시하고 하는 입장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그건 또 다음 기회에 오실 거죠? 거의 이제 고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예, 되게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나. 아, 네. 저희가 원래 녹음하는 시간보다 좀 짧았잖아요, 공개 방송이.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오늘 조금 더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재밌게 새로운 정보를 알고 가서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저희 그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다가 조금 오늘 로리가 안 나왔나? 라는 말씀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 로리가 우리 패션 브리핑이랑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부득이하게도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그렇죠. 뭐 저희 빠지는 거 아니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로리 팬들 뭐 이렇게 신유치 마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예나는 거의 네. 광고정이에요, 광고. 그러니까. 광고정. 그래서 앞으로도 네. 저희가 뭐 종종. 5명이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고정으로 갈 수 있는 그날까지 네. 저희 짝퉁 패션 화이팅. 열심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타키님. 네. 오늘 방송은 특히나 노치과 사측이 바뀐 방송이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오늘 사실은 저기 나근님은 사측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쿨자몽님은 노측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사측이 되셔가지고 네. 오늘 메모 겁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완전 사측이었어요. 완사. 다음에 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또 길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해봤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멤버들 때문에. 진짜요? 할수 있을지. 그래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앞으로 공개 방송 자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발 늦지만 마세요. 이제 초치기 하고 본인이 있었어요. 제일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본 적 없고요. 네. 아무튼 네 저희 짝퉁 패션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나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짝퉁 패션은 아이폰 유저분들은 아이튠즈에서 짝퉁 패션을 구독하시고 들으실 수 있고요. 네.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구독하신 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짝퉁 패션의 공식 메일 짝퉁파@gmail.com JJAK
tungfa@gmail.com입니다. 구독하기, 별점 주기, 뭐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후기에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떠있나요? 죄송해요. 괜찮겠어. 네, 그리고 짝퉁 패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도 친구 추가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 팟빵 후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들어주고 보셨다면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저희 짝퉁 패션 마무리 짓겠습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진짜 이야기. 이야기. 짝퉁 패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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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